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칼포포의 책인데요. 사실은 이 피해 젖은 땅,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것은 따로 떼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포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이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조지 소로스는 이 칼포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재단 파트너 및 프로젝트 네트워크인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열린사회 재단, 우리의 이름과 작품은 소로스가 런던 정경대학에서 처음 접한 칼포포의 철학이 소로스의 사고에 미친 영향을 반영합니다. 포포는 자신의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진실의 최종 중재자는 아니며 사회는 민주적 통치, 표현의 자유, 개인 권리 존중을 허용할 때만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열린사회 재단의 작업의 핵심입니다. 이 과거 그리스에서 열린사회를 지지했던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이 열린사회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으뜸가는 원칙은 여자든 남자든 아무도 지도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마음도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끔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든 장난삼아 하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람들은 전쟁 때나 한창 평화로운 때에 그의 지도자에게 눈을 돌려 그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일까지도 지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이거나 씻거나 먹거나 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오랜 습관에 의해 결코 독립적 행동을 꿈꾸지 않고 전혀 그런 짓을 할 수 없게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길들여야만 한다. 이 플라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주의를 극렬하게 혐오했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혐오는 플라톤 철학의 근본적인 이원론에 뿌리박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이란 플라톤에게는 악 그 자체였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오직 한 가지의 도덕적 기준이 등장한다. 무엇이든지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것은 선량하고 덕있고 정의로우나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나쁘고 사악하고 불의이다. 이것은 집단주의나 정치적 공리주의의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선이란 나의 집단이나 나의 부족 혹은 나의 국가 이익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포퍼는 열린 사회를 닫힌 사회와 대립적인 성격으로 규정을 했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개인주의의 사회며 사회 전체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점진주의의 사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퍼의 열린 사회의 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흐름 위에 서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모든 규범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닫힌 사회에서는 개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해 전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반면에 국가만이 개인들의 판단에 대해 대답을 제시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대립되는 열린 사회는 정반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열린 사회에서는 행위의 규범들이 고정 불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약속의 체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둘째로 열린 사회는 개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독자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이다. 이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열린 사회의 적은 뭐냐면은 역사주의를 가장 큰 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나 철학자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산물들을 개간해야 한다고들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과학자나 철학자는 개인이란 인류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구로 간주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정말로 중요한 배우들이란 위대한 민족이거나 그 민족들의 위대한 지도자이거나 위대한 계급이나 위대한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공연되는 영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것이 역사주의라고 불리는 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역사주의의 핵심적 원리는 역사는 특수한 역사적 법칙이나 진화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며 우리가 이 법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신론적 역사주의인 선민사상은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주의의 한 예증으로서 제시가 된다. 이 사상을 하나의 예증으로 삼는 이유는 이 사상의 중요 특성을 현대의 가장 중요한 두 역사주의 이론인 파시즘의 역사 철학과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에서는 선택된 민족 대신에 선택된 인종이 대치되며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에서는 선민 대신에 선택된 계급이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피해 젖은 땅, 이 스탈린과 히틀러의 이 학살극, 이게 생각이 나죠. 인종주의의 경우 역사 발전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선택된 인종의 생물학적 피해의 우수성이 역사 과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우 역사 발전의 법칙은 경제적 법칙이다. 모든 역사는 경제적 패권을 위한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해석된다. 포퍼에 의하면 현대 세계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 두 역사주의는 헤겔의 철학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헤겔 철학은 다시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회자가 되는 책이자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심 탈레브. 요 사람은 블랙스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적 태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 태도는 수학의 삼각형, 사회적 개념, 유토피아, 민족성 등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플라톤적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우리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상이나 뭔가 깔끔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도외시해 버리게 된다. 플라톤적 태도가 우리의 이해 능력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플라톤적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론틀이나 구조물처럼 현실을 지적으로 도식화한 것들이 언제나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게 되면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플라톤적 도식이 어디서 오류를 빚을지 사전에 알 수 없고 이로 인한 실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포퍼는 현실 세계의 배우들에 의해 실제로 읽히고 논의되는 유일한 과학 철학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나 이런 실용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 내 서재의 벽에는 포퍼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다. 이 사진은 미넨에서 만난 에세이스트 유엔 베그너가 선물로 준 것인데 그 역시 나처럼 포퍼를 현대 사상가들 가운데 우리와 통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이다. 포퍼는 다른 철학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자신의 전공 과목임을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라는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지고하며 가장 긴급한 우리 인간의 목표임을 명심하고 있는 경험주의적 의사결정자들이다. 이 포퍼의 열린 사회의 개념, 이 개념도 규정적 진리를 거부하고 배격하는 절차로 회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는 내가 프롤로그에서 기술했던 논증에 따라 인간의 정신을 폐쇄적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플라톤을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닫힌 사회를 만들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비판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적 탁월성의 본래적 의미는 비판 정신이며 지적 독립성이다. 그러므로 지적으로 탁월한 자의 선정이나 교육은 어떠한 권위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포퍼는 진정한 합리주의를 사이비 합리주의에서 구별코자 한다. 진정한 합리주의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오류를 범하며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지적 겸손의 태도이다. 그의 열린 사회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와 인간이 지닌 비판적 힘의 가치를 제시해준 저서이다. 말하자면 그의 열린 사회는 과학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민주적인 사회 발전의 건전한 원리들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이 칼포퍼의 마지막 말입니다. 천국의 꿈은 지상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일단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비판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상 개인적인 책임의 요구와 더불어 지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부족적 마술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국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부족주의의 영웅적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교재판에, 비밀경찰에,
낭만화된 깡패 행위애로 가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성과 진지를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파괴로 끝내고 말 것이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 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칼포퍼의 열린 사회의 개념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강이나 이념을 거부하며 명확한 계획에 따라 사회 전체를 개선코자 하는 유토피아주의에 반대해서 점진적 사회공학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가 합법적 개혁이나 소득의 균등화 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봉책이며 단편적인 수선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버마스, 마르쿠제 등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 비판 이론가들도 비슷한 이유에서 포퍼의 보수성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포퍼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려는 해석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포퍼의 열린 사회의 이념이 실제로 모든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특히 기본 골격을 새로이 정초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그의 점진적 사회공학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칼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것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 책을 알아본 이유는 이제 피해 젖은 땅, 이 책의 어떤 뭐랄까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